네, 그러면 수업을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해설을 할 문제 번호는 2번, 4번, 5번, 6번, 8번, 그리고 어쩌면 9번까지 같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 10번은 이미 설명을 드렸겠지만 풀지 않아도 되는 문제예요. 여기 있는 이 지문과 문제가 서로 매칭되어 있지 않아서 풀 수 없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답은 이미 확인해 봤을 테지만 혹시 모르니까 답을 다시 한번 불러드리도록 할게요. 1번 정답은 1번, 2번 3번, 3번 3번, 4번 3번, 5번 1번, 6번 1번, 7번 4번, 8번 4번, 9번 2번, 그리고 10번은 3번이지만 해결하지 않아도 되는 문제였다는 거. 그러면 일단은 좀 어려웠을 법한 문제를 먼저 같이 이렇게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4번부터 볼게요. 밑줄 친 information blinded가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하고 물어보고 있는 3점짜리 부분이 되겠네요. 밑줄 친 문장이 어디 있냐면 여기 this makes 보시죠? This makes us information blinded. 이것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로 하여금 만드네요. 정보에 대해서 blinded. 어떤 상태가 되게 만들죠? 정보에 대해서 blinded. 네. 눈이 가려진 앞이 보이지 않게 된 상태가 되게 만듭니다. 이것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는 정보에 대해서 알아보지 못하거나 보지 못하게 되는 상태가 된다라고 하는군요. 마치 뭐처럼 like deer in headlight. 자동차 헤드라이트 그 조명 속에 있는 사슴처럼 너무 환한 조명 속에 있는 대상은 보여 안 보여? 보이지 않잖아. 그러니까 뭔가 환한 빛 속에 있는 사슴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이것이 정보에 대해서 blinded, 뭔가 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상태가 된다라고 하네요. 특히 언제? when이야? 할 때. trying to make personal, business or other decisions. 개인적이거나 어떤 사업성의 결정사항이거나 아니면 다른 결정사항들을 하려고 할 때 헤드라이트 속에 있는 사슴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정보에 대해서 잘 알아보지 못하게 만든다라고 합니다. 네, 그렇다면 정보에 대해서 알아보지 못하게 된다는 게 대체 무슨 말인지 일단은 보기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Unwilling to accept others' ideas. 정보에 대해서 알아보지 못하게 된다는 상태가 과연 여기 1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의 아이디어를 accept, 받아들이거나 수긍할 의사가 없게 만든다는 것인지. 2번, unable to access free information. 무료나 자유롭게 공짜로 제공되어주는 정보에 대해서 access, 접근 가능할 수 없게 된다는 걸 말하는 건지. 3번, unable to make decisions due to too much information. 너무 많은 정보 때문에 그로 인해서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는 소리인지. 4번, indifferent to the lack of available information. available, 이용 가능한 또는 구할 수 있는 정보가 lack, 부족하거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에 대해서 indifferent, 무관심한 상태가 된다는 걸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5번, willing to take risks in decision making. 의사결정을 할 때 take risks, 위험을 기꺼이 감수할 의지를 가지게 되는 상태가 바로 정보에 대해서 무지하거나 보지 못하는 상태가 된다는 것인지 한번 본문을 통해서 의미를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부터 볼게요. Technology has doubtful advantages.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장점이 있긴 한데 근데 어떤 장점이야? 그냥 확실하게 장점인 게 아니라 doubtful, 네, 뭔가 의심스러운 장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기술이 의심스러운 장점을 가진다는 게 대체 무슨 말인지 궁금할 수 있잖아. 그래서 영어는 친절하게도 바로 이렇게 좀 애매한 확실하지 않은 문장이 나와 있으면 다음 문장에서 한 번 더 설명을 해주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We must balance too much information versus
using only the right information and keeping the decision-making process. 기술이 의심스러운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must balance, 균형을 잡아야 한대. 여기 내가 색깔 구분해놨죠? 뭐와 뭐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하는지. 너무 많은 정보와 그리고 오직 정확한 정보만을 이용하는 것과 그리고 의사결정의 과정을 simple, 단순하게 유지하는 것.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우리는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문장을 가지고 알 수 있는 사실. 기술이 발전해서 정보를 많이 얻게 된다는 건 장점이긴 한데 근데 너무 많은 정보를 얻게 되는 거니까 확실하게 장점이다라고 말하기 힘든 거지. 왜? 정보가 너무 많으면 어떤 정보를 이용하는 게 좋을지 어떤 정보가 과연 딱 맞는 정보인지 일단 판단하기 힘들고 그리고 또 정보가 너무 많으니까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선택하는 것 자체가 힘들고 복잡해지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첫 번째 문장에서 그래가지고 기술 발전이 뭔가 의심스러운 정보를 가지고 있구나 라고 했다는 소리가 되는 거죠. 의심스러운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기술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그런 기술 발전이 가져다주는 이점이 될 수 있는 정보가 너무 많았을 때 생기는 문제점과 그런 너무 많은 정보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인 어떤 게 과연 올바른 정보일 것인가와 그리고 어떻게만 의사결정 과정을 좀 더 간단하게 또는 단순하게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두 가지 문제 사항에서 반드시 균형을 이루고 있어야 한다는 소리가 되는 거죠. 그렇죠? 정보가 많아지는 건 장점이지만 그 많은 정보로 인해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를 말하고 있는 형태가 된다는 소리겠죠. 다음 문장 볼게요. The internet has made so much free information available on any issue. 까지 묶을게요. So that. 결과 구문입니다. 기술의 가장 대명사죠.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많은 free information, 무료나 공짜 정보가 이용 가능하게 만들어져 왔기 때문에 that, 특히 어떤 정보였냐면 on any issue, 어떤 이슈든지 상관없이 그냥 아주 많은 무료 정보가 이용 가능해지게 만들어 왔기 때문에 that, 그래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뭐라고 생각하지? In order to make a decision. 뭔가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어떤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관련된 모든 정보를 다 고려해야겠구나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죠. 정보가 다 많이 이용 가능하니까 가능한 한 많은 정보를 끌어모아가지고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결정을 하나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소리겠죠. So we keep searching for answers on the internet.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인터넷 상에서 답을 찾기 위해서 searching을 계속 가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상황이 우리로 하여금 마치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자동차 헤드라이트 속에 있는 어떤 사슴처럼 뭔가 의사결정을 하려고 할 때 우리로 하여금 정보에 대해서 눈이 멀어버리게 정보를 잘 보지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얘기했던 거죠. 너무 많은 정보로 인해서 오히려 어떤 게 올바른 정보인지 그리고 인해서 어떤 정보를 선택해야 하는 건지 결정이 힘들어지는 거니까 많은 정보 때문에 우리가 처하게 되는 상황을 지금 이렇게 blinded라고 언급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겠죠. 그러니까 보기에서 그런 내용을 찾게 된다면 정보가 너무 많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던 문제점인 즉 여기 원이 나와 있는 너무 많은 정보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하는 의사결정이 어떻게 될 수 있다? 힘들어지게 될 수 있다. 그걸 마치 이렇게 사슴 속에 헤드라이트 속에 있는 사슴처럼 정보를 알아보지 못하게 되는 상태가 되게 만든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2번 문제에 대한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마저 읽어볼게요. To be successful in anything today. 그래서 오늘날 어떤 것에든지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we have to keep in mind. 대리의 내용을 명심하고 있어야 합니다. In the land of the blind. 이렇게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나라나 그런 땅에서는 one-eyed person.
한쪽 눈만 있는 그러한 사람이 오히려 뭐 할 수 있다. can accomplish, 이루거나 성취할 수 있다. 무엇을? 겉으로 봤을 때 impossible,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오히려 한쪽 눈만 있는 사람이 더 잘 이뤄낼 수 있다. One-eyed person understand the power of keeping eye. Any analysis simple. 왜 그런 곳에서는 한쪽 눈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해하고 있기 때문인 거지. 무엇을? 네. 힘인데 어떤 힘인지 오브아이가 동격 관계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분석이든 간에 그 분석이 가능한 한 심플, 단순하게 유지되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 한쪽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쪽 눈을 가진 사람들이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이루거나 성취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소리가 되겠죠. 마저 볼게요. And will be the decision maker when he uses his own eye of intuition. 네, 그가 직관을 가지고 있는 그의 한쪽 눈만 이용했을 때 오히려 의사결정할 수 있는 존재가 될 거라는 것. 그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너무 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그것 때문에 발생하는 의사결정이 오히려 내려주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문제였다는 거. 이해하셨죠? 전체 문장의 주제 문장은 이렇게 노란색 색깔로 해놓은 첫 번째 문장과 여기 분홍색까지, 여기까지가 전체 글의 주제 문장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3번에 있는 도표는 되게 내용일치 문제니까 자, 문장마다 해석을 해보시면 되는 거고요. 이런 모의고사에서 일치 문제는 가급적 보기를 5번부터 거꾸로 이렇게 역순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면 좋다는 거. 왜냐하면 시간 끌려고 낸 문제 문항이기 때문에 답이 주로 이렇게 3번 이하의 후반부부터 배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작해서 문제를 푸시면 될 것 같네요. 다음 이번에는 어법 문제 먼저 맞춰보도록 할게요. 모의고사 문제에서 어법은 굳이 지문의 내용은 볼 필요가 없다. 어법성만 가지고 판단했는데 무슨 말인지 도저히 감을 못 잡겠다라고 할 때 우리는 어법에 대한 내용도 같이 확인하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4번 문제는 굉장히 좀 단순하게 나와 있어서 충분히 어법성만 판단하면 문제를 풀 수 있는 문제였다는 거. 자, A가 있는 자리를 봤더니 which, in which, which를 쓸 거니 아니면 in which를 쓸 거니 라고 물어보고 있죠. 영상 딱 진작에 봤을 때 which는 관계대명사, in which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이게 조금 더 어려워 보니까 좀 더 우리가 쉽게 파악할 수 있는 which를 먼저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which가 관계대명사라고 했었죠. 관계대명사를 쓴다는 건 관계대명사가 이어지고 있는 종속절은 주어나 목적어가 없는 문장 성분이 불완전한 절이 나오게 되고 앞에는 선행사가 될 만한 명사가 나와 있다는 거. 앞에는 명사이기 때문에 이름이 선행사라고 불린다 그랬지? 앞에 봤더니 일단 선행사가 될 만한 명사는 conditions하고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접속사 자리를 뒤에 놓고 뒤에 이어지는 종속절을 봤더니 주어, will be 조인 동사, exercise가 목적어, 주어도 있고 동사 그 다음에 목적어까지 다 나와 있는 일단은 온전한 상태 절이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죠. 그렇죠? 근데 아까 which가 관계대명사라면 생각해보세요. which는 관계대명사를 쓸 때 무슨 격이나 무슨 격이었다? 주격이거나 아니면 목적격 역할을 하고 있는 관계대명사였습니다. 그 말은 이 A 사항에서 which를 쓰고 있다는 게 맞으려면 뒤에 주어가 없거나 목적어가 없는 불완전한 절이 나와 있어야 하는데 지금 아까 분석했던 것처럼 주어 you도 나와 있고요. will be doing이란 동사구에 목적어인 exercise까지 나와 있으니까 완벽한 절이 나와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단순 관계 대명사는 which는 쓰면은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일단 A에서 둘 중에 고르면 in which가 일단 선택되어지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여기에서 이 which가 있는 1번과 2번은 일단 자동으로 탈락이 되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B 자리로 가보도록 할게요. B 선택사항을 봤더니 is를 쓸 거니 are 하고 쓸 거니 일단 딱
특정되어 있죠. 동사 자리라는 소리. 그렇죠? 그리고 동사가 특히나 비동사가 주어져 있네요. is를 쓸 거야, are를 쓸 거라고 물어본다는 건 주어를 찾아서 주어가 단수 주어인지 복수 주어인지 맞춰봐 라는 소리가 된다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앞을 봤더니 in a warm environment는 일단 수식구를 묶어버리고 난 상태에서 clothes that have a wicking capacity. clothes라는 명사가 나와 있는데 뒤에 대시 이끌고 있는 절이 capacity까지 묶여있는 형태가 되겠지. 왜 여기서 묶어줘야 돼? 네, 두 번째 동사가 나와 있으니까 두 번째 동사가 나오기 전까지가 첫 번째 종속절이 된다는 소리라고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that부터 capacity까지는 앞에 있는 선행사였던 close, 주어를 꾸며주고 있는 am 자리였을 테니까 형용사적 수식절인 거니까 수식절은 주요 문장 성분에 포함이 된다, 안 된다? 되지 않는다. 그러면 없는 셈 치고 본다면 주어는 close라는 복수명사가 주어라는 걸 알 수 있게 되었네요. 그래서 비의 동사도 복수로 스위치가 되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럼 또 하나가 자동으로 탈락이라는 소리가 되겠죠. 이렇게. 나머지 C를 가보도록 합시다. comfortable 쓸 거니, comfortably 쓸 거니, 편안한이라고 하는 형용사를 쓸 거니, 아니면 comfortably라고 하는 부사를 쓸 거니라고 물어보고 있는 상황이네요. 형용사가 하고 있는 역할은 문장에서 명사를 꾸며주고 있거나 아니면 문장 성분 중에 이형식이나 오형식에서 보어로 쓰이게 될 수 있다는 거. 다음 comfortably는 안전하게, 편안하게 라고 하는 부사로서 부사니까 문장 전체를 꾸미고 있거나 아니면 또 다른 부사나 형용사나 아니면 동사를 꾸며주면 된다는 소리가 되겠네요. 그럼 앞을 봤더니 다 보이는 단어가 remain이라고 하는 동사가 보이고 있네요. 그렇다면 동사를 꾸며주고 있는 자리니까 comfortably라고 쓰면 좋을 것 같지만 문제는 뭐죠? remain이란 동사가 바로 그 유명한 이형식 상태 동사 되겠습니다. 이 형식 동사는 몇 개 없으니까 반드시 암기하고 있어야 한다라고 했었죠. 이 형식 상태 동사는 일단 이 형식 구문이니까 주어, 상태 동사, 다음에 이 주격 보호 자리에 어떤 단어를 쓰는 게 대표적인 특징이었죠? 네. 형용사를 쓰는 게 대표적인 특징인 이 형식 동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이 형식 동사는 꼭 외우라고 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remain, 뭐뭐인 상태를 유지하다. keep, 뭐뭐인 상태를 유지하다. stay, 뭐뭐인 상태를 유지하다. 라고 하는 대표적인 이 형식 상태 동사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처럼 상태 동사가 나와 있으니까 C에도 동사 remain의 주격 보호 역할을 할 수 있는 형용사가 들어가는 게 적절하고 좋겠네요. 그래서 정답이 이렇게 3번으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이 형식 동사 지금 생각나지 않으면 바로 얼른 찾아서 다시 한번 정리하고 암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5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곳은? 네, 사실 이미 문제를 풀어서 알고 있겠지만 이 본문은 크게 두 파트로 나뉘어지게 되는데요. 제가 색깔을 아주 친절하게 칠해놓았죠. 네, 여기 법부터가 글의 내용이 정반대로 달라지고 있는 기준점이 되겠습니다. 앞 내용에서는 서둘러서 뭔가 판단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있죠. 빠른 인식, 빠른 판단에 대해서 우리 대다수는 모두 다 의심하고 있다. 그래서 뭔가 서두르면 뭔가 실패나 허비나 낭비 같은 게 만들어진다. Look before you leap. 뛰거나 도약하기 전에 주변을 살펴라. 즉 뭔가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주변을 살피는 그런 신중한 태도를 가지는 게 좋겠다라는 언급도 하고 있고요. Stop and thinking. 잠깐 멈춰봐. 그리고 나서 좀 생각 좀 해봐. 역시 뭔가 행동이 옮기기 전에 잠깐 멈췄다가 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생각해 봐야 한다. 라고 하는 뭔가 성급한 판단이나 행동에 대해서 경고하고 내용들인 거죠. Don't judge a book by its cover. 겉모습만 보고서 그 책의 표지만 보고서 책을 판단하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모두 다 어떤 것처럼 우리는 get 이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be better off, 더 나아질 수 있다. gathering as much information as possible. 가능한 한 많은 정보를 모으게 될 때 우리는 항상 더 나아지게 될 수 있다. 그리고 아이고 잘못 끊었네요. better off ing gathering이 1번이었고요. better off ing spending이 2번 자리가 되겠네요. 가능한 한 많은 정보를 모아서 그리고 난 다음에 as much as possible 가능한 한 많은 시간을 in careful consideration 신중하게 심사숙고하는데 쓸 때 그럴 때 우리 훨씬 더 나아지게 될 수 있다. 여기까지가 신중한 판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즉 성급하게 굴지 말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but 하지만 나와 있으니까 이제부터 뭐야? 이 성급하게 행동하지 말고 신중하게 행동하라 라고 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정반대의 내용을 이제 이야기하겠다는 소리가 되는 거죠. 그렇죠? 하지만 there are moments 이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particularly 특히 in time-driven critical situation 시간 제한 쪽에 뭔가 결정적인 그런 순간인 경우가 있는데 그게 언제인지 맞춰보는 소리겠죠. 그렇죠? When our snap judgment and the first impressions can offer better means of making sense of world. 그때가 언제였냐면 우리가 하는 순간적인 판단 그리고 첫인상 이건 뭐지? 신중하게 시간을 들여 생각하지 않고 바로바로 그때 그 순간 찰나적으로 그 순간 닥쳐서 바로바로 판단하는 것들이죠. 그렇죠? 이런 것이 오히려 더 좋은 세상을 이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해 줄 수 있을 때인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 앞에 있던 뭔가 서두르면 일을 망친다라든지 뛰기 전에 뭔가 살펴봐라 등등에 맞설 수 있는 뭔가 서둘러서 나쁠 게 없다. 서두른다고 해서 서두를 때 오히려 더 바로바로 첫인상만 보고 판단할 때 오히려 더 좋을 수 있다. 라는 말과 맥락상 통할 수 있는 내용이 바로 이 빈칸 자리에 들어가주면 된다는 소리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봤더니 haste does not make waste. 서두르는 것이 항상 뭔가 허비되거나 나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 딱 1번 자리에 나와 있게 되겠네요. 네,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죠? 나머지도 볼게요. Survivors have somehow learned this lesson. 어떤 역경에서 살아남은 생존자들은 이러한 교훈을 어느 정도 배웠었고 그리고 have developed and they sharpened their skill of rapid recognition. 네, 이제 빠른 인식 또는 빠른 판단력의 능력을 발전시켜 왔으며 점점 더 섬세하게 갈고 다듬어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번 답은 1번이었다. 라고 확인할 수 있게 되겠죠? 이렇게 표시 놓은 대로 이 법 전까지는 성급한 판단에서 부정적인 것, 법부터는 오히려 성급한 판단, 즉 빠른 판단이 좋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것에 관한 이야기, 설명을 하고 있는 거니까 부분에서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넘어가기 전에 네, 보기 2번도 혹시 모를까봐 해석은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It is never too late to learn. 네, 배우는 데에는 결코 너무 늦은 때란 존재하지 않는다. 아무리 늦어도 배우는 게 더 좋다. 라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3번 Many hands make light work. 손이 많이 모이면 일을 더 가볍게 만들어준다. 협동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의 보기 질문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4번 Slow and steady wins the race. 천천히 그리고 꾸준히 하게 되면 결국 경기를 이기게 된다.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가 생각나죠? 네. 방심하고 잠원에서 낮잠을 자다가 꾸준히 계속해서 올라갔던 거북이에게 졌던 토끼의 이야기를 생각나게 해주는 그런 보기 교훈이었습니다. 5번 You don't judge by appearance. 너는 겉모습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5번에 있는 내용은 아까 보면 나와 있던 don't judge of by its cover와 같은 말을 하고 있는 표현이 되겠네요. 정반대 내용의 글이라 그랬으니까 위에서 강조하고 있던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마 라는 내용의 질문이
빈칸에 들어가면 절대 안 되겠죠? 다음 6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너무 진행이 빠른가요? 빠르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가능한 좀 천천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빈칸에 알맞은 내용이 어떤 게 좋을까? 이건 일종의 모의고사 문제를 푸는 방법 같은 건데 자, 일반적으로 빈칸은 아무 데나 뚫리는 게 아니죠. 좀 중요한 자리 빈칸 뚫리게 됩니다. 특히 뭐 이런 영어 지문에서 중요한 자리는 어떤 자리가 될까? 네, 전체 지문의 주제를 설명해 주거나 주제를 이렇게 살짝 약간 빗대어서 보충 설명해 주는 뭐 그런 자리 빈칸이 뚫리게 되겠죠. 근데 지금 보고 있는 6번 문제처럼 첫 번째 문제에 빈칸이 뚫려 있으면 이건 거의 이 문장이 주제 문장인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첫 번째 문장에 주제 문장이 나와 있으면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저기 문장 본문이 끝날 때쯤 마지막 부분에 가서 한번 다시 주제를 재설명해 주면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는 주제가 가장 맨 첫 번째 문장에 나와 있는 경우에는 가장 마지막 부분에 가서 한 번 더 그 주제 내용을 다른 말로 살짝 바꿔서 진술하고 있다는 거. 그렇죠? 이런 걸 힌트로 삼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그런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The lovely technique for helping children take the first step toward creating their own unique story. 까지가 문장의 주어 자리고요. 그중에서 진짜 주어는 바로 얘입니다. lovely technique. 좋은 방법이 있어. 그게 뭐냐면 to rescue them to blank. 그들에게 to 부정사 해보라고 요청하는 것이 바로 좋은 방법입니다. 근데 무엇을 하기 위한 좋은 방법인지 이제 포이아가 설명해 주는 거죠. Helping children take the first step. 네. 동사, 목적어, 이 자리가 목적어 보호 자리가 되겠네. 아이들이 첫 번째 단계를 취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좋은 방법. 근데 무엇을 향한 첫 번째 단계냐면 toward를 볼게요. 그들 자신만의 고유한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아이들이 첫 번째 단계를 밟아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좋은 방법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건 바로 이겁니다. 아이들에게 투부정사 하라고 요청하는 것이죠. 그러면 바꿔서 말을 하면 아이들이 그들 자신만의 독특한 이야기를 만들어낼 때 아이들이 사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뭘까? 아이들에게 뭐 하러 가면 되는 것일까? 그걸 맞춰보는 소리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이제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주제였으니까 이제 주제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지? 그래서 이 글을 쓴 작가는 자기의 경험을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해주는 방식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One story, I have done this. 내가 이 방법을 사용했던 한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frequently, 자주 사용했다고 하네요. 그 한 가지 이야기가 뭐였냐면 A tale I call Beno and the Beast. 베노와 짐승이라고 내가 부르는 이야기입니다. 네. It is based on a story called Saint Beno and the Frog. 일단 그 이시 가리키는 것은 이 이야기, a tale이 되겠죠? 이 이야기는 일단 어떤 것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거였냐면 이렇게 불려주는 이야기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베노와 프로그라고 불려지는 이야기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이야기였다고 합니다. 이것은 Found in an Old Book by Helen Wood. 이런 작가가 썼던 옛날 책에서 발견되어지는 이야기라고 하네요. 자, 이야기의 원작에서는 이제 이야기를 소개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 The saint meet a frog in the marsh. 이 성직자가 주인공이겠네요. 늪에서 개구리 한 마리를 만나게 됩니다. And tells it to be quiet in case it disturbs his prayers. it은 가리키는 것이 개구리겠죠? 개구리가 이 성직자가 하는 기도를 방해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직자는 늪에서 만난 그 개구리에게 뭐 해달라고? To be quiet, 조용히 좀 해주시오라고 요청한다는 거죠. Later,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서 he regret this. 그는 누구야? 성직자겠지? 성직자는 이런 요청을 한 것을 위해 합니다. 왜? 알고 봤더니 이런 경우도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was enjoying listening to the sound of the brook. 네, 그가 섬기는 신이 글쎄 잘 시끄러워서 조용히 해주세요라고 했던 그런 개구리가 내는 소리를 듣는 것을 즐기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이런 요청을 한 것을 후회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여기까지가 이 이야기에 관한 설명입니다. 자, 이제 볼게요. I invite children to think of different animals for the saint to meet and different places for him to meet them. 자, 이렇게 이야기 들려주다가 나는 이제 아이들을 초대하는 거지. 뭐 해보라고? To think of 이해해보라고. 즉, 직접 어딘가 오세요를 초대하는 것이 아니라 to think of 한번 생각해보라고 추천하고 권장하고 권유한다는 거지. 뭐 해보라고? 아까 원작에서 성직자는 누굴 만났어? 개구리를 만났잖아. 근데 만나는 다른 동물을 한번 상상해. 그리고 또 뭐 해볼 걸 권유했어? 네. 그런 동물을 만나. 토힘, 성직자가 그런 동물들을 만나는 장소가 아까는 원작에서는 늪이었잖아. 늪이 아닌 다른 장소일 것을 한번 상상해 볼 것을, 생각해 볼 것을 아이들에게 추천, 권장한다라고 합니다. 아, 늪에서 개구리를 만난 거야, 성직자가. 그리고 성직자는 개구리 문소리가 너무 시끄러우니까 너 좀 조용히 좀 해줄래?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원작의 내용인데 그 이야기 들려주다가 내가 너희들에게 자, 이제 생각해보자. 성직자가 만난 동물이 개구리가 아니라 도마뱀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라고 한다든지 성직자가 개구리 만난 장소가 아까는 원작에서는 늪이었잖아. 근데 이번에는 늪이 아니라 저기 저 먼 태평양이라든지 아니면 뭔가 생뚱맞은 다른 장소인 걸 한번 상상해 보도록 하자 라고 아이들에게 권유한다는 소리겠죠.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I then tell them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해주는데 근데 이번에는 어떤 이야기를 해주는 거야? 네, 그렇죠. 생각해봐 다른 동물을 생각해봐 다른 장소라고 권했었잖아. 그치? 아이들이 막 늪이요 뭐 산장이요, 막 산이요, 산맥이요, 막 태백산맥이요, 광산이요, 막 얘기했을 거 아니야. 그렇지? 이렇게 막 아이들이 제겐 아이들을 포함해가지고 이야기를 다시 들려주게 됩니다. 이렇게 봤더니 이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더라. 뭐 할 수 있는? Involving children in the art of creating stories.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기술이나 방법에 있어서 아이들을 involving, 참여시킬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이더라. 그리고 아이들은 정말로 듣는 것을 좋아하더라. 근데 뭘 듣는 것을 좋아하더라? 그들이 낸 아이디어가 사용된 그런 이야기가 들려지는 것을 듣는 것을 좋아하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뭐 한 거지? 아이들이 직접 자신이 한 독창적인 이야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내가 아이들에게 뭐 해보라고 그냥 거지? 너희들이 직접 이 이야기의 줄거리에 개입해가지고 이야기의 줄거리를 네가 한번 직접 바꿔봐. 뭐 한 거지? 그쵸? 1번에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네가 다 들려주기 전에 아이들로 하여금 이야기를 끝마칠 수 있게 한번 도와주지 않을래? 어떻게? 다른 동물을 이야기해볼까? 다른 장소를 이야기해볼까? 하고 하는 식으로. 그렇지? 이렇게 참여시킴으로써 네가 이야기를 끝내는 것을 도와주게 할 것을 요청함으로써 네, 아이들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시킬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이 1번이었고요.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이 노란색 첫 번째 문장 부분과 격을 봤더니 노란색으로 색깔 칠한 부분들이 이렇게 내용 형성으로 비슷하죠. 매칭되고 있죠. 이런 문제 유형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기억하세요. 주제 문장이 첫 번째 나와 있으면 같은 말을 끝부분에 가서 한 번 더 하게 된다는 거. 그래서 빈칸이 만약에 첫 번째 문장이 뚫려 있으면 이 빈칸에 관한 설명은 물론 어떤 경우 바로 뒤에 이어서 설명해 주기도 하지만 맨 마지막 문장에서 같은 말이 다른 표현 방식으로 나와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꼭 첫 번째 문장과 마지막 문장 같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8번 3점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어진 그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
순서 문제인데요. 일단 순서 문제 풀 때는 반드시 주어진 본문 내용, 일단 문장 자체는 잘 정확히 파악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일단은 볼게요. The basic difference between an AI robot and a normal robot is the ability of the robot and its software to make decisions and learn and adapt to its environment based on data from its sensors. 가장 기본적인 차이인데 뭐와 뭐 사이 기본적인 차이야? AI 로봇과 일반적인 로봇 사이의 기본적인 차이는 바로 이것입니다. 로봇과 그 로봇의 소프트웨어의 능력의 차이인데 근데 뭐 할 수 있는 능력인지 투부정사구가 설명해주고 있네요. 결정을 하고 학습을 할 수 있으며 그리고 그 로봇이 가지고 있는 센서를 통해서 얻어낸 데이터에 기반을 두고서 환경에 뭐 할 수 있는 거? 어댑트, 적응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게 있으면 AI 로봇인 거고 이런 능력이 없으면 일반 로봇이 되는 거겠죠. 아, 그러면 딱 분위기 나오나요? 이 본문은 AI 로봇과 일반 로봇을 비교, 대조하고 있는 내용의 본문이구나. 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거겠네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첫 번째 각각 A, B, C의 첫 번째 문장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A. For instance,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차이점인지 예를 들어 주는 것일까? 하고 들어갈 수 있겠죠? 다음 문장 볼게요. If faced with the same situation, 똑같은 상황에 처하게 되면 근데 문제가 발생했죠. 예를 들어 주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똑같은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이라고 했잖아. 근데 갑자기 똑같은 상황이라 말을 할 수 있어? 말을 할 수 없지. 그치? 그리고 A에서 봤더니 중간에 뭐가 보이고 있어? however가 보이고 있네?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이 본문은 전체 본문의 내용이 AI 로봇과 노멀 로봇 사이에 비교 대조하는 것이 글의 기본 구조겠구나 라고 했었는데 여기 뭐가 나와 있는 거야? 역접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however가 나와 있는 상태잖아. 아, 그렇다면 여기서부터가 AI에 관한 내용이었으니까 그 저는 뭐에 관한 내용이 되어야 돼? 노멀 로봇에 관한 특징을 설명하는 내용이 된다는 소리겠죠. 그렇죠? 그리고 A 다음에는 반드시 AI 로봇에 관한 설명이 이어지고 있다는 소리가 되겠네. 그러니까 A는 절대로 뭐일 수 없다? 가장 먼저 이어지는 글일 수 없다. A를 사이에 두고 A 앞 내용이 노멀 로봇에 관한 내용이 되어야 하는 거고 그리고 BA 다음 내용이 AI 로봇에 관한 설명이 나와야 하는 소리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걸 이제 확인했으니까 이제 이거의 내용을 맞춰가지고 본문을 봐주면 된다는 소리겠죠. 그렇죠? A는 일단 처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냈으니까 처음이 될 수 있는 노멀 로봇을 어떤 부분이 설명하고 있는 것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봤더니 저기 C에 보이시죠? To be a bit more specific.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보자면 노멀 로봇, 정상적인 로봇은 보인다고 합니다. Deterministic behaviors. 뭔가 결정론적인 행동을 보인다라고 합니다. 즉 이미 결정되어 있는 그런 행동을 한다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That is, 즉 다시 말해서 이 로봇에 일단 일정한 값을 투입하게 되면 그 로봇은 늘 항상 언제나 똑같은 아웃풋 결과만을 생산하거나 만들어낼 것이다 라고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C가 노멀 로봇에 관한 설명이 맞으니까 일단 C로 시작을 하고 다음에 A가 있는 자료 가도록 할게요. 순서가 나와 있죠? C, A, B 순서. 자, A로 갔더니 똑같은 결과를 도출해낸다라고 했었을 때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똑같은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똑같은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such as running into an obstacle 어떤 장애물에 대해서 이렇게 돌진하는 것과 같은 똑같은 상황에 그 노멀 로봇이 직면하게 될 때 그럴 때 그 노멀 로봇은 늘 항상 언제나 같은 일만을 행동합니다. 왜? 노멀 로봇은 AI 지능이 없는 상태니까 이미 입력된 값대로만 행동을 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어떤 장애가 주어져도 항상 같은 동작만 되풀이 하게 된다는 소리를 하고 있죠. 그런 예시로 뭐가 나와 있어? Such as go round the obstacle to the left. 왼쪽으로 그 장애물을 이렇게 둘러가는 시계. 늘 항상 똑같은 행동만을 하게 된다는 소리겠죠. However, 하지만 그러나 AI 로봇은 can do two things. 두 가지 것을 할 수 있는데 어떤 두 가지 것이냐면 노멀 로봇이 할 수 없는 두 가지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 두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의사결정을 하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 경험을 통해서 뭔가를 학습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AI 로봇과 일반 로봇의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이를 볼게요. It will adapt to circumstances. 이것은 당연히 AI 로봇이 되겠지. 그렇지? AI 로봇은 adapt to 환경에 적응할 수 있습니다. 환경에 적응을 해서 may do something different. 뭔가 다른 걸 하게 되겠지? 뭐 할 때마다 상황이 주어질 때마다 매번 그 환경에 대한 적응 끝내고 난 다음에 다른 행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The AI robot may try to push the obstacle out of the way. 그리고 AI 로봇은 아마도 장애물을 밀쳐내고서 길을 다른 반대로 다른 길을 이렇게 둘러서 가려고 노력을 하게 되겠죠. 또는 아니면 아예 새로운 루트를 만들어내거나 아니면 목적 자체를 바꿔버리는 그런 행동을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순서를 배열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설명은 여기까지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이 많았습니다. 나머지 문제도 모내기 자수를 드릴 예정이니까 나머지는 모내기 자수를 통해서 복습을 꼼꼼하게 잘 하시길 바랄게요. 그러면 수업은 여기까지.